식사 후 배가 더부룩하고 검진에서 지방간이 의심된다고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혈액검사 수치는 괜찮다는데 왠지 피로가 늘고 복부가 쉽게 불어 보이시나요? 오늘은 50대에서 70대의 흔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밥상과 검사 숫자로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드립니다. 운동 처방이나 챌린지가 아니라 정보 위주의 안내입니다. 개인 상태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간을 밥상과 숫자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사 뒤 더부룩하시고 검진에서 지방간이 의심된다고 들으셨나요? 수치는 괜찮다는데 피로가 늘고 복부가 잘 불어 보이시나요? 오늘 내용은 50대에서 70대의 흔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정보 위주로 다룹니다. 개인 상태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주세요. 지방간은 말 그대로 간세포 사이에 지방이 과다 축적된 상태를 말합니다. 술을 거의 안 마셔도 지방이 쌓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피곤함이나 오른쪽 윗배 불편감이 가볍게 올 수 있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 지방간에서 염증이 동반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섬유화가 생기면 간이 단단해지고 오래가면 간경변으로 갈 수 있습니다. 모든 분이 그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험 요인이 겹치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위험할까요? 배 둘레가 늘고 혈압이 높으며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이고 중성지방이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모이면 대사증후군으로 보고 지방간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진단은 보통 복부 초음파로 합니다. 간이 밝게 보이면 지방이 많은 소견입니다. 혈액 검사에서 AST와 RT가 상한을 넘으면 손상을 시사합니다. 수치가 정상이어도 지방간은 있을 수 있어 영상과 함께 봅니다. 섬유화 평가는 비침습 지표가 도움됩니다. 피부 사계산식은 나이와 AST와 RT와 혈소판을 이용해 위험을 가늠합니다. 값이 높다면 추가 검사를 권할 수 있습니다. 간 탄성도 검사는 간의 단단함을 수치로 보여주고 짧고 아프지 않습니다. 검사 전 팁입니다. 당일 과식과 음주는 피하고 가벼운 식사 후 방문하시면 정확도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식단의 큰 방향을 잡겠습니다. 핵심은 정제당을 줄이고 식이섬유를 늘리고 총 열량을 과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제당에는 설탕과 시럽과 과당이 포함됩니다. 가공음료와 디저트에 많습니다. 과당은 간에서 바로 대사되어 지방 합성을 올립니다. 과일은 통째로 소량만 드시고 과일 주스와 과일청은 양을 줄이세요. 밥과 빵은 흰쌀과 흰빵보다 현미와 귀리와 통밀 같은 통곡물을 권합니다. 소화가 천천히 되어 과잉 칼로리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매 끼니 충분히 드세요. 생선과 두부와 달걀과 콩류와 저지방 유제품이 좋습니다. 손바닥 반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기름은 포화지방을 줄이고 불포화지방을 고르세요. 튀김과 가공육은 줄이고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와 올리브유를 적정량 사용합니다. 조리법은 튀기기보다 굽기와 찌기와 삶기를 우선하세요. 양념은 달지 않게 하고 식초와 허브와 마늘로 맛을 살려보세요. 음료는 결정적입니다.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와 에너지 드링크와 커피 믹스는 간 지방을 빠르게 늘립니다. 물과 보리차와 허브티와 설탕 없는 커피가 안전합니다. 라벨 읽기 습관이 중요합니다. 영양성분표에서 당류와 총열량을 먼저 보고 성분표 앞부분에 설탕과 과당과 시럽이 보이면 다른 제품을 고르세요. 체중은 핵심 지표입니다. 체중 5% 감량만으로 간 지방이 줄 수 있습니다. 7에서 10% 감량은 염증과 섬유화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빠른 감량보다 지속 가능한 변화가 더 안전합니다. 술은 가능하면 줄이거나 중단합니다. 적은 양도 개인에 따라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는 설탕과 크림을 빼고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2잔 내에서 무리 없이 드세요. 약과 영양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간의 특효인 단일 영양제는 드뭅니다. 비타민 E는 일부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개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복용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지질약인 스타틴은 지방간이 있어도 대체로 복용 가능합니다. 심혈관 위험을 낮추니 처방대로 드세요. 숫자를 생활의 나침반으로 삼아봅니다. 간효소와 공복혈당과 중성지방과 좋은 콜레스테롤과 허리둘레를 기록하세요. 3달에서 6달마다 추세를 보며 조정합니다. 숫자 하나보다 방향을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식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요령입니다. 밥 한 공기에서 2~3 숟가락 덜고 데친 채소로 채우세요. 국과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양념은 달지 않게 하세요. 젓갈과 장아찌는 작은 접시에 덜어 양을 보이게 하세요. 빵을 드실 때는 크림과 잼 대신 우유 한 컵이나 삶은 달걀을 곁들입니다. 디저트가 필요하면 플레인 요거트에 견과류 한 줌을 섞어보세요. 장보기 팁입니다. 카트에 먼저 무당 음료를 담고 그 다음 채소와 해조류와 버섯을 담습니다. 단백질은 냉동 생선과 두부와 계란을 기본으로 고릅니다. 가공육은 횟수를 줄이세요. 간식은 과자 대신 무염 견과를 선택하세요. 외식 선택 요령입니다. 백반집에서는 밥은 반 공기만 드시고 채소 반찬을 추가합니다. 탕류는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 중심으로 드세요. 분식집에서는 떡볶이 국물은 적게 하고 야채김밥 반주를 고르세요. 빵집에서는 달콤한 토핑보다 통밀빵과 요거트를 권합니다. 밤 시간 관리는 중요합니다. 늦은 저녁은 간 지방 합성을 돕습니다. 가능하면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수면은 7시간 안팎을 권합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을 흔듭니다. 동반 질환 관리는 필수입니다. 통풍과 당뇨와 고혈압은 지방간과 연결됩니다. 같은 생활 원칙이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검사표 읽기 요령입니다. AST는 손상을 반영하고 RT는 염증을 반영합니다. GGT가 높으면 알코올이나 담즙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이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지방 축적 환경으로 봅니다. 초음파에서 간이 밝으면 지방이 많은 상태입니다. 섬유화가 걱정되면 피부 계산식으로 분류하고 필요시 탄성도 검사를 이어갑니다. 결과가 좋아지면 생활이 맞는 것입니다. 표에 바로 안 보여도 몸속 변화는 이미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변화는 작고 꾸준해야 오래갑니다. 왜 지방이 쌓일까요? 당분과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면 간은 여분 에너지를 중성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인슐린이 오르면 지방 합성 신호가 더 켜집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간 안에 지방 방울이 늘어납니다. 요즘은 대사 관련 지방간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비만과 혈압과 혈당과 지질 이상이 깊게 얽힌 질환이라는 의미입니다. 생활 변화가 치료의 중심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섬유질 목표는 하루 25에서 30g입니다. 채소 2접시와 잡곡밥 1공기와 콩 반 컵과 과일 1개면 가까워집니다. 기름 사용 요령입니다. 볶음 한 번에 식용유 작은 숟가락 하나면 충분합니다. 프라이팬을 예열하고 재료 수분을 빼면 기름이 덜 듭니다. 소금은 하루 2000mg 나트륨 이하를 권합니다. 라면,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고 젓갈과 장아찌는 소량만 드세요. 초음파 준비는 보통 6에서 8시간 금식을 권합니다. 가스가 많으면 간이 잘 안 보일 수 있어 정확도에 영향을 줍니다. 피검사는 항목에 따라 금식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약 복용 시간은 미리 상의해 검사를 방해하지 않게 합니다. 보조제는 안전성이 우선입니다. 녹차 추출물과 일부 한약재는 드물게 간 수치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할 때는 하나씩만 추가하고 변화를 기록하며 주의 깊게 보세요. 대체 감미료는 칼로리는 낮아도 단맛 민감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서서히 줄이고 사용한다면 소량만 쓰세요. 일주일 밥상 예시입니다. 월요일은 잡곡밥과 두부조림과 시금치나물과 미역국과 요거트와 호두를 권합니다. 화요일은 보리비빔밥 소량과 나물 많이와 계란 프라이 하나와 사과 반 개가 좋습니다. 수요일은 메밀국수 작은 그릇과 오이무침과 김치 조금과 무염 아몬드 한 줌을 권합니다. 목요일은 현미밥과 고등어구이와 상추 겉절이와 된장국 건더기와
요거트와 블루베리를 권합니다. 금요일은 콩나물 국밥 소량과 김가루와 파 듬뿍과 삶은 달걀을 권합니다. 토요일은 현미김밥 반줄과 두부 부침과 미소된장국과 귤 1개가 좋습니다. 일요일은 귀리죽 1그릇과 닭가슴살 채소찜과 겉절이와 따뜻한 허브티를 권합니다. 핵심은 양을 조절하고 섬유질과 단백질을 꾸준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치가 높을 땐 당과 기름을 줄이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세요. 생활도구를 하나 권합니다. 주간 체중표와 허리둘레표를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같은 요일과 같은 시간과 같은 옷차림으로 기록하면 변화가 선명해집니다. 집 환경을 조금 바꿉니다. 달콤한 음료와 과자는 눈에 보이지 않게 두고 식탁에는 물병과 작은 접시에 견과를 올려두세요. 환경이 바뀌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명절과 모임은 하루 유연하게 보내고 다음날 바로 평소 규칙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죄책감보다 복귀 속도가 중요합니다. 지방간은 생활을 바꾸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반드시 쌓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 쉬운 1가지를 지금 정해보세요. 메모장 첫 줄에 오늘의 약속을 적으면 실천율이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는 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더 풀어드립니다. 지방은 작은 방울로 쌓이고 염증이 길어지면 상처 자국 같은 섬유가 남습니다. 섬유가 많아지면 피가 통과하기 어려워지고 간은 더 단단해집니다. 초음파는 지방을 보는데 유용하지만 양을 정확히 숫자로 말해주진 않습니다. 필요시 자기 공명 기반 지방 측정이나 탄성도 측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이 하는 검사는 아니며 위험도와 동반 질환을 함께 봅니다. 섬유와 위험 계산식이 낮음이면 정기 추정만으로 충분한 일이 많습니다. 중간이면 추가 검사를 고려합니다. 높음이면 전문 진료에서 자세히 확인하고 간암 감시 필요성도 함께 결정합니다. 간암 감시는 모든 지방간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섬유화가 매우 진행되었거나 간경변이 의심될 때 정기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검토합니다. 생활을 바꾸어 수치를 안정시키면 많은 분이 2단계로 가지 않습니다. 약은 이득과 위험을 함께 봅니다. 당뇨가 있는 일부는 특정 혈당약이 염증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체중 변화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오메가3은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유익하지만 간 지방 자체 개선은 개인차가 큽니다. 해독 보조제와 일부 허브는 근거가 약하고 드물게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할 땐 하나씩 추가하고 변화를 기록하며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해열 진통제는 정해진 용량을 지키면 대개 안전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제품을 겹치면 총량이 넘을 수 있습니다. 라벨의 주성분과 최대 용량을 확인하고 술을 마신 날에는 복용을 피하세요. 식사 타이밍과 속도는 대사 신호를 바꿉니다. 늦은 큰 저녁은 지방 합성에 유리합니다. 저녁은 잠자기 3시간 전에 마치고 식사 시간은 20분 안팎으로 천천히 드세요. 같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한식과 중식과 일식과 양식 자리의 선택 요령을 정리합니다. 한식은 찌개 국물은 남기고 비빔류는 양념을 반만 넣으세요. 중식은 튀김과 볶음 대신 탕류의 건더기와 채소를 고르고 볶음은 기름을 적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일식은 튀김보다 생선구이나 사시미 정식을 고르고 소스는 찍어 드세요. 양식은 크림 소스 대신 토마토 소스를 고르고 큰 접시는 반만 나눠 드세요. 집밥의 숨은 당을 줄입니다. 고추장과 케첩과 바비큐 소스와 불맛 소스에는 설탕과 시럽이 많습니다. 양을 반으로 줄이고 식초와 간장과 다진 마늘과 후추와 허브로 맛의 뼈대를 세우세요. 팬을 충분히 달궈 수분을 먼저 날리면 양념이 덜 필요합니다. 장보기에서 가짜 건강 신호를 거릅니다. 갈색이나 천연 같은 문구가 있어도 성분표 첫 줄이 설탕과 시럽이면 단맛이 강한 제품입니다. 곡물바는 섬유질이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우유 대체 음료는 무가당인지 확인하세요. 요거트는 단백질 대비 당류가 낮은지 확인하세요. 총 내용량과 일회 제공량을 함께 읽으면 함정이 줄어듭니다. 수면과 호흡도 중요합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밤사이 산소가 떨어져 대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낮에 심한 졸림이나 아침 두통이 잦다면 수면 검사를 상의하세요. 수면이 안정되면 식욕 조절과 체중 관리가 쉬워집니다. 가벼운 움직임은 습관으로 이어가세요. 식후 15분의 느린 걷기만으로도 혈당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을 걷고 통화는 서서 하세요. TV 광고 시간에는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외식이 잦다면 첫 주문을 물과 샐러드로 시작하세요. 밥과 면은 밥만 덜어달라 요청하세요. 반찬이 짜면 뜨거운 물을 살짝 부어 염도를 낮추세요. 튀김은 키친타월로 기름을 눌러 제거하세요. 후식은 달지 않은 차로 마무리하세요. 여행 중에는 간단한 규칙을 유지합니다. 아침은 단백질과 채소가 들어간 도시락을 준비하세요. 휴게소에서는 국물 적은 메뉴를 고르세요. 생수와 무염경과를 휴대해 급한 허기를 막으세요. 장시간 이동 전에는 짠 음식을 피하세요. 수치를 해석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어느 날 수치가 나빠도 이틀의 과식과 수면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와 같은 조건으로 반복 측정의 추세를 보세요. 추세가 좋아지면 방향이 맞는 것입니다. 집 점검표를 씁니다. 무당 음료를 선택했는지 점검하세요. 밥 한 숟가락을 덜었는지 점검하세요. 식사 후 15분 걷기를 했는지 점검하세요. 잠자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쳤는지 점검하세요. 네 항목 중 셋을 지키면 충분히 잘한 날입니다. 가짜 정보에 속지 않는 법도 필요합니다. 일주일 만에 간 수치 정상 같은 과장 문구는 피하세요. 근거 논문이 제시되지 않는 보조제는 피하세요. 극단적인 식단은 피하세요. 간은 빠른 해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습관이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식탁 합의문을 제안합니다. 밥그릇은 한 단계 작게 쓰세요. 국물은 밥만 드세요. 음료는 무당으로 드세요. 디저트는 일주일에 2번만 드세요. 집안 규칙이 정해지면 의지에 기대지 않아도 선택이 쉬워집니다. 잘 되는 한 가지부터 시작해보세요. 간은 침묵하지만 좋은 선택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 나에게 가장 쉬운 한 가지를 지금 정해보세요. 메모장 첫 줄에 오늘의 약속을 적으세요. 적고 실천하면 간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실천 경험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쉬운 방법, 더 든든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